자, 애청자님들 안녕하세요. HLB 그룹 때 많이 속상하시죠? 사실 저도 그렇지만 이 HLB 그룹주들도 많이 떨어지지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이 제약바이오 업체들이 굉장히 안 좋아요. 특히 백신 관련주들이 굉장히 안 좋고, 물론 나노젠 나노코박스에 대한 기대감으로 또 많이 올라왔지만, 일단 나노젠 나노코박스에 대한 승인 지원과 함께 또 베트남 내부에서도 지금 불만이 많죠. 그렇지만 그리고 그런 이슈들도 많이 지금 이 상사가 될 정도로 굉장히 제약바이오주들이 안 좋은데, 이 백신 개발 관련 종목들을 보면 역시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빨리 백신 나올 확률이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이 떨어졌고, 러시아 스푸트니크 V 관련주들을 비롯해서 mRNA 관련주들, 진원생명과학도 뭐 고점 대비 이렇게 많이 떨어지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 코로나 치료제들은 먹고 관련 영향을 좋게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물론 많이 올라온 거에 대한 한국 BNC 같은 경우는 바닥 대비 벌써 엄청나게 올랐죠. 1,000원짜리 음료수 이렇게 많이 올랐다 떨어지는 거니까 그렇다 치지만 HLB 그룹주들은 특히 HLB 제약, 네스 사이언스를 제외하고 HLB 생명과 그렇게 크게 올라간 것도 없는데 많이 밀리다 보니까 투자자분들의 실망이 꽤 크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어제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순간 막판 정도 거의 급락을 했는데 저도 참 이게 의아하고 우리나라 헬스케어 지수가 거의 다 그래. 그러니까 예전에 이 3월 달에 작년 3월 달에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 많이 올라오기도 했는데 많이 안 올라간 종목들까지 많이 밀리다 보니까 더욱더 투자자들의 이 실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이슈들을 살펴보면 이 바이오 K 뉴딜 지수 어제 하루는 4.65% 특히 셀트리온 관련 그룹들이 엄청 많이 떨어졌는데 자, 30일 한국 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9일 기준 KLX 바이오 K 뉴딜 구성 종목의 시가총액이 131조 원. 그러니까 28일과 비교할 때 거의 5조 가까이가 하루 만에 날아갔어요. 물론 HLB 그룹들도 여기 속해 있고 많은 이 KLX 바이오 이 속해 있는 지수 구성 종목 중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특히 셀트리온 주가가 많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밀렸죠. 이럴 정도로 우리나라 이 지금 이 헬스케어, 바이오 헬스케어 지수 자체가 흔들린다는 얘기는 바이오주들 흐름이 엄청나게 안 좋은 이런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일단 코스닥 공부에서 코스닥 패싱을 막는다는 기사가 있어 챙겨보려고 합니다. 자, 뉴스완의 출처고요. 강은성 기자님의 글입니다. 코스닥 패싱을 막는 이 우량주 구성을 코스닥 신지수를 연내 도입하게 됐는데 사실 효과는 약간 의문이라는 이 물음표가 달리기도 하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우량주로만 구성된 신지수가 연내 도입될 예정인데 사실 지금 코스닥 150 지수가 있죠. 자, 이제 코스닥 150 지수가 있는데 이것과 별개로 신지수를 연내 도입할 예정이고 코스닥 상장사들이 코스피로 이제 이전을 하거나 유망 스타트업들이 코스피나 해외 시장으로 특히 야놀자도 지금 해외 시장 추진한다는 그런 영상을 제가 올려드렸었는데 이렇게 코스닥 패싱이 일어나지 않도록 별도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을 확대하는 효과를 기대할 걸로 하는 기대가 되는데 이제 새로운 지수를 만들다고 이렇게 될까라는 이제 이 물음표가 좀 있죠. 왜냐하면 현재 코스닥 150 지수가 있는데 다시 하나 또 하나를 만든다는 얘기죠. 이 코스닥 신 지수가 시총손이 코스닥에서 시총손이 70위권 이내 또 이 규모는 1조 원 이상의 기업으로 선별 구성된다고 보는데 이게 기존 코스닥 150 지수보다 코스닥 우량 기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기관 및 외국인 투자에 대한 수요를 잡아낼 걸로 거래소 측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 시총 1위의 코스닥 시총률 70위권이면 이제 HLB나 HLB 생명과학, HLB 제약주까지는 엑사이언스까지 보는데 어쨌거나 HLB나 HLB 생명과학은 거의 들어갈 확률이 높죠. 이런 것과 관련해서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어쨌거나 지금 상황은 백신 관련주들 그러고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업계들 원체 안 좋기 때문에 되게 노력하는 모습들은 좋지만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많이들 무너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이 제약바이오의 거의 맏형격인 종목들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인데 어제 장중에 그냥 이 급락을 했죠. 3분기 이 실적에 대한 이런 우려감과 금방 말씀드린 머크발 이 코로나 치료제 이거에 대한 조금 우려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쉽게 보면 게임 체인저로 보는 거죠.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예전에는 이제 아프기 전에 백신을 맞아야 된다는데, 아파도 치료제 있는데 뭐 알약 먹지 뭐, 이런 이제 유형의 어떤 이 생각들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감기가 걸리면 우리가
거의 감기 걸리기 전에 왜 이렇게 예방주사도 맞고 그렇긴 하는데 막상 걸려도 뭐 타미플루 뭐 치료제 먹지 뭐 그럼 날 건데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머크발에 대한 이 영향이 바이오주 전체적으로 상당히 악재가 돼서 펴지고 있는데 이 한 연구원들은 그래도 백신을 꾸준히 맞아야 되는데 이건 좀 과하지 않나라는 얘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또 미국의 머크가 또 한 방 더 때린 게 있는데 먹는 치료 중에 저소득국의 복제약 허용이 뭔 얘기냐면 지금 이제 화이자나 KBS 뉴스 출처고요. 실질적으로 화이자나 모더나는 특허 공유를 안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소득 국가가 이걸 복제약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근데 머크는 우리가 특허를 공개할 테니 복제약을 만들어서 같이 나눠 먹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WHO 같은 데서는 환영하죠. 요즘 저소득 국가나 사실 이 머크가 굉장히 비싸다고 그래요. 알약 하나에 80만 원? 싸게 잡아도 7, 80만 원인데 저소득 국가나 이 개발도상국 밑에 있는 나라들은 사실 힘들죠. 근데 이거를 복제약을 허용해 줬기 때문에 기술력만 있다면 상당히 값싼 가격에 복용을 할 수 있고 또 우리나라 얼마 전에 바이넥스가 순간 급등했는데 어제 떨어지긴 했지만 CMO 업체들이 이거를 잘한다면 만들어서 저소득 국가에 또 판매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효과를 갖고 오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신 관련주들이 더 빨리 무너지게 됐죠. HLB 그룹주들 사실 나노코박스 승인에 대한 이 기대감으로 굉장히 잘 올라왔었어요. 110%, 120% 밑에 올라왔는데 5주째 조용하고 있죠. 저도 나노코박스는 곧 승인 날 것 같은 기대감으로 다 매일 영상을 열심히 찍었지만 결국은 계속 침묵하고 있고 베트남 내부에서도 조금 지금 평판이 안 좋죠. 지금 백정훈 기자님의 출처고요. 백신 포인트 백신 자급자족 기회를 놓쳤다는 얘기죠. 이 사이공 타임즈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의 부족이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볼 수 있는데 베트남은 우리나라는 왜 백신을 자급자족할 수 있는데 보건부가 날리지 않았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나노젠 나노코박스가 면역원성에 대한 요구사항도 충족했고 윤리위원회 승인을 받고 서류가 전부 자문위원회로 넘어갔는데 벌써 5주가 지났는데 보건당국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보건당국은 보건당국에 또 임무가 있죠. 이 보안 서류라든가 또 보호효능에 대한 효과 때문에라도 지금 이제 완벽하게 승인을 좀 못 내주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이제 의학 박사들을 보니까 어쨌거나 그런 쪽의 기준이 좀 꼼꼼하지 않나 싶은데 나노젠의 임상실험을 주동한 응우영 비있는 박사가 현재 보건부가 요청한 모든 서류를 제출했고 이번 보고서에는 나노코박스의 접종을 끝낸 지원자의 90일째 항체 수치를 코로나19 감염 후 회복 중인 환자와 비교 평가한 결과도 했다고 합니다. 저번 영상에서 제가 내년 3월쯤인가 이 목표를 한다는 영상을 찍어드렸었는데 그런 기사를 한번 봐서 근데 어쨌거나 많이 지지부진한 것 때문에 더 밀리고 더구나 머크바 이슈가 있어서 백신주들이 안 좋은데 HIV 그룹주들도 지지선을 잡고 깨고 내려오는 자 이런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같은 제조합 단백질 백신을 개발한 회사가 바로 노바백스죠. 약간 틀려요. 이제 셀 형태의 이 나노코박스하고 노바백스 약간 틀리긴 한데 그래도 단백질을 이용한 이런 방식이라는 데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영국의 코로나19 백신 후보 승인을 신청을 했습니다. 이 농업경제신문의 임혜정 기자님의 출처고요. 자,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27일 이번 신청은 영국에서 15,000명의 지원자가 참여한 후기 단계 시험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실험용 백신이 원래의 코로나 바이러스의 96.4% 굉장히 좋은 거죠. 효과적임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생산에 대한 문제 또 약간은 진짜 효과 모이나면서 한번 주가가 급락했다가 다시 좀 반등해주고 있죠. 미국과 멕시코에 3만 명을 대상으로 한 후기 단계 시험의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데이터가 MVX-CoV2373 백신이 중등도 그리고 중증 질환에 100% 보험이 전반적으로 90.4% 효과를 입증했다고 했습니다. FDA의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3분기에 4분기로 연기하면서 우리나라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이게 CMO죠. 근데 조금 영향을 받는 그런 모습이고 이 FDA 긴급 사용 승인이 올해 말까지 완전한 신청서를 또 제출할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노바백스 백신하고 이제 아까는 또 경쟁한다는 뭐 이런 바로 그 회사가 나노젠의 나노코박스죠. 이렇게 보면 이 나노젠도 이 7월 달에 세계보건기구 WHO 백신 샘플을 제출했는데 임상 상상이 전부 다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라도 어쨌거나 긴급 승인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10월 들어서 KRX 바이오 헬스케어를 추종하는 ETF가 있어요. 역시 이게 바이오가 거의 안 좋아요. 제가 보면 게임주들과 이렇게 올라갔다면 게임주들 25%, 24% 엄청나게 게임주 자 영상 하나 올려드렸거든요. 강하죠. 근데
역시 바이오 달린 ETF는 전부 다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8%, 마이너스 7.9%, 7.81%, 마이너스 5.03%. 이코노미스트의 이 자료인데 한국거래소 통해서 엄청나게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꼭 HLB 그룹주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 바이오 전체가 거의 엄청나게 하락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바이오주는 꿈을 먹고 살긴 하는데 역시 그런 기대감들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제가 속상한 건 HLB하고 HL생명하고 그렇게 많이 올라간 것도 없는데 같이 빌리니까 약간 또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좀 고생하겠죠. 하지만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면 역시 분할 관점에서 조금씩 잘 모아 나가면 평단가도 낮아지고 나중에 좀 좋은 수익권으로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보는데 금리 상승에 있어서 이제 이 은행주, 보험주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그렇지만 역시나 금방 말씀드린 한 달간 KRSK 지수는 거의 마이너스 11.87% 하락률을 기록했어요. 여기서 HLB도 못 빠져나간 거죠. 물론 이런 전체적인 지수에 비해서 우리 HLB만 잘 올라가면 좋겠지만 역시나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이거 KS 건설 지수 많이 떨어졌고 반도체 관련해서는 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거의 힘을 못 쓰고 있어. 지금 디램 가격이 더 떨어질 거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게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 역시나 KLX 헬스케어 바이오 지수가 1등으로 제일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 어쨌건 중요한 건 지금 많이 밀려있다 하더라도 주식이 언제까지 또 하늘 높이 또 올라가지만은 않듯이 또 언제까지 마냥 떨어지지만은 않아요. 반드시 반등할 기회가 오고 나노젠 나노코박스 나노젠의 호난의 공장을 4개 정도를 증설해서 나노코박스 생산에 이 준비를 하는 걸 보면 어차피 승인 나긴 나겠죠. SK바이오사이언스 성공할 테고 백신은 언젠가 성공하게 돼 있는데 일단 지금은 약간 이 떨어지는 분위기,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전체가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크게 실망하기보다는 희망을 갖고 바닥권에 오면 또 차근차근 모아나가면 나중에 좋은 이슈와 함께 반드시 잘 돌아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HLB 그룹주들은 생각해 봅니다.